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저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에서 와이프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음식 너무 무서웠어요. 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봉숙이가 블랑카 할머니 손칼국수 먹으러 갈래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서 아우 나 그런 거 싫어 했더니 그럼 할머니 뼈 해장국 먹으러 갈래 했어요. 아우 나 그런 거 안 먹는다 했더니 그럼 할머니 보쌈 먹으러 갈래 했어요. 저 너무 화나서 할머니 좀 오래 살게 내버려 두라면서 막 뭐라 했더니 봉숙이 에휴 하더니 그럼 뭐 먹을지 생각하자면서 그동안 사탕이나 먹자며 사탕을 줬어요. 눈깔 사탕이었어요. 저 기절했어요. 뭡니까 이게 무서운 한국 음식 나빠요. 네, 혹시 이 개그 들어보신 분 계세요? 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TV에서. 예, 여러분들 세대가 어쩌면은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는 뭐 아니면 SNS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뭐 동영상을 많이 봤을 텐데 제가 데뷔할 때 했던 코미디입니다. 네,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가 한국 여자 봉숙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뤄서 다문화 가정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 등을 찝어서 이야기하는 시사풍자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 출신인데요. 창원은 공단 지역이었어가지고 공장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20살이 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 당시 공단 지역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병역 특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군대 안 가는 거, 일하는 거. 단순하게 군대 안 가는 거라 그러면 제가 뭐 잔머리 써서 안 가는 거 같잖아요. 군대 대신 군 대체복무라 그래서 회사에서 3년 일을 하면은 군대가 면제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 3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리고 중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 당시 경남 창원에서는 외국인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좀 지방이고 이래가지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한국이 막 외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저 너무 막 설레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마치 제가 무슨 뭐 외국계 회사에 딱 취직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회사 생활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와 뭐 우즈베키스탄 그런 문화도 배워보고 중국 뭐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진짜 재밌게 일해봐야지 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딱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 몇 개월 지나면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일들이 제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반말 나빠요. 야 무자 봐라 이 해라 저 갖고 온나 야 뭐하노 빨리빨리 올라봐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한테 그냥 반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때 나이가 28살부터 많게는 50살까지 있었는데 그냥 당연하게 반말이에요. 뭐하노 일로 와봐라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아까 이름을 말했던 무자파리 형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자파리 형이 있었는데 표정이 좀 항상 그럴 때마다 예 하면서 하는데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기분 안 좋으시죠? 하니까 나 여기 한국 일하러 왔어 돈 벌고 뭐 나 집에 가 괜찮아 하는데 벌써 그냥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 제가 저 형한테 우즈베키스탄 말로 형이라고 불러드리고 만나면 아침마다 제가 형한테 우즈베키스탄 말로 인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우즈베키스탄 말 좀 가르쳐 주세요. 형은 어떻게 불러요? 라고 했더니 우즈베키스탄 말 형 아키야 이름 뒤에 아키야 붙이면 된대요. 그래요? 그럼 내가 무자파르 아키야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형 인사는 뭐예요? 샬롬 이라고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에 출근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형들한테 제가 다 이름 뒤에 아키야를 붙여서 불렀어요. 무자파르 아키야 샬롬
도톤 아키아 샬롬. 그러니까 쩔규 동생 좋아 좋아 하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느낀 게 이분들한테 참 내가 큰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존중의 표현들이 이분들이 타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쩌면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이름 나빠요.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저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처음에 한국 사장님 저한테 계속 막 쉐키야 일해라, 쉐키야 빨리빨리 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말로 제 이름이 쉐키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한국 이름이 죽을래인 줄 알았다 했어요. 하루는 친구하고 한국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서로 이름 부르면서 많이 먹으라고, 죽을래 많이 먹어 쉐키야, 그래 죽을래, 그래 쉐키야, 죽을래 많이 먹어 쉐키야 했더니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외국인들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했어요. 알고 보니 그거 욕이었어요. 뭡니까 이게, 이상한 이름 나빠요. 당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중국 근로자 유치 아저씨였는데요. 그분은 나이가 50살이었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한국 형들이 나이가 뭐 20대 중반? 계장님이 많아봤자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냥 뭐 당연하게 야 유치야 일로 와봐라, 요거 좀 가져가고 저 가라, 야 유치 요거 좀 해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유치 아저씨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말을 그 중에서 제일 못했어요.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표정만 봐도 대충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도 왜 그러지 않아요? 뭐 외국 사람들 하는 표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는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아저씨는 지금 이게 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나를 약간 하대한다는 느낌을 알면서도 외국에 와서 자기가 일하러 왔고 속된 말로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말을 하시지를 못하고 그냥 마냥 못마땅해 하시면서 예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가면서는 뿔량 그때 당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배우는 게 불량, 뭐 이거 좋아, 이런 회사 용어들을 제일 먼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늘 뭐 뿔량 이러면서 뭐 그냥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는데, 하루는 회사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오다 보니까 회사 공중전화 박스에서 유치 아저씨가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조선족 친구한테 어디 저렇게 통화하시냐고 그랬더니 가족하고 통화를 한대요. 와이프하고 딸하고 통화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고 돈 많이 벌어 갈 테니 우리 나중에 중국 가면은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통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이게 이 아저씨가 이렇게 현장에서 자기 아들뻘 딸뻘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대받는 이 유치 아저씨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한 가정의 소중한 가장이고 딸의 소중한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족 친구한테 야 내가 유치 아저씨한테 이렇게 좀 존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중국말을 모르니까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냐 했더니 중국말로는 유치 아저씨를 하지 말고 이름 앞에다가 라오 붙여서 라오류라고 부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오류 하고 인사는 뭐야 했더니 너도 알다시피 니하오라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아침에 출근하면 라오류 니하오 라오류 니하오 하니까 아저씨가 저요 하오하오 시에시에 니하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사했는데 시에시에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멸시를 받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말로 그냥 아저씨 안녕하세요로 해줬는데 그 말이 본인한테는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유치 아저씨를 이렇게 존중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참 쉬운 일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되는가 하면서 참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했어요 저는 그게. 예. 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한테 이해 나빠요.'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병역 특례 기간이 3 년이거든요.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분 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장꼬이 신이라고 제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박스 폭행 나빠요." 라는 제목인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전혀 안 오세요?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뭐 잘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장꼬이 신이라는 친구한테 막 욕설을 막 퍼붓더라고요.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욕을 하니까 그 친구도 한국말을 거의 못했는데 욕이 뭔지는 다 알아들으니까 어설픈 한국말로 "깨짱 왜 욕? 왜 욕?"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계장님이 "이 자식이." 하더니 박스를 두고 그냥 내려 찍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인제 막 그걸 말리고 "왜 그러시냐."고 막 말리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이 좀 커졌죠. 이제 폭행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막 모여서 "이거 뭐 잘못됐다. 해결 좀 해 달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회사에서도 일단은 폭행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면서 얘기들을 하고 뭐 진술을 받는데 대부분의 현장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진술서를 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적어서 "이건 정말 부당한 경우 같다. 회사 내에서 이런 부당한 경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회사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21 살. 뭐 나이가 어렸기도 했고 그 당시 시대는 그렇게 좀 어린아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지 않는 시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혀 먹히지 않고 그냥 뭐 묻히면서 결국에는 장꼬이 씨라는 친구는 2년 정도 원래 계약을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폭행 사건 이후로 8 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어 저한테는 두 번 다시는 한국은 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